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찾다가 머리에 걸쳐둔 걸 깜빡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내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경험 말이죠. 대부분은 그냥 웃고 넘기시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28년 동안 뇌 건강과 치매 원인을 추적하며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 보인 신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단순한 깜빡임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였던 거죠. 저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28년간 치매의 원인과 예방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뇌는 계속 신호를 보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시면서 숫자에 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계산기 없이는 거스름돈을 계산하지 못하셨어요. 그분은 그때도 웃으며 요즘 머리가 좀 굳었나 봐라고 하셨죠. 하지만 2년 후 그분은 자기 자식들 이름조차 헷갈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를 막는 데는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어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댓글로 1번을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치매 예방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68세 강미선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시면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미선님이 저한테 같은 질문을 30분 사이에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너 자식들 몇 살이더라? 하고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미선님은 매일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아침엔 식빵에 잼만 발라 드시고 점심은 거의 라면으로 때우셨죠. 산책은커녕 집 밖에 나가는 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고요. 제가 강미선님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밤 10일시 전에는 꼭 주무시고 아침마다 계란 1개와 시금치를 드시라고요. 그리고 매일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만 걸어보시라고 했어요. 딱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강미선님은 제 자식들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정수진아, 너희 큰애가 고3이지? 하시면서요. 이 작은 변화가 강미선님의 뇌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치매를 부르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습관 속에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혹시 스마트폰 확인하시나요? 침대에 누워서 30분 이상 뉴스를 보시진 않으세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 위험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아침 스마트폰 습관이에요. 뇌는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침대에서 수동적으로 정보만 받아들이면 뇌 활성 영역이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소 자료를 보면 아침 30분 이상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23%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대신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면서 스트레칭 5분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뇌 각성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흰 쌀밥만 드시는 겁니다.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뇌세포가 손상돼요. 71세 박영수님은 평생 흰 쌀밥에 김치만 드셨어요. 60대 후반부터 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지셨죠. 제가 현미를 섞고 몇 끼 계란 하나씩 추가하라고 했더니 3개월 후 손주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흰 쌀밥에 현미 조금만 섞고 단백질 반찬 하나씩 챙기세요. 세 번째는 설탕입니다.
믹스커피나 단 음료수 자주 드시죠? 설탕은 뇌염증의 주범이에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10년 추적 조사 결과 하루 설탕 25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54% 높았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 6g에서 8g이에요. 하루 3번이면 벌써 20g 넘죠.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녹차로 바꿔보세요. 2주만 참으면 입맛이 바뀝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잠은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뇌의 글림프계가 밤 11시부터 새벽 3시에 작동하면서 독소를 제거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치매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요.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65세 이경희님은 새벽 2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셨는데 밤 11시 전 취침으로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오늘 몇 걸음 걸으셨나요? 우리 뇌의 해마는 운동해야만 커집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실험에서 하루 30분 걷기를 한 그룹은 6개월 후 해마가 2% 증가하고 기억력이 18% 향상됐어요. 걷기가 힘드시면 집에서 의자에 앉아 발목 돌리기만 하셔도 효과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오늘 누구랑 대화하셨나요? 대화는 뇌를 가장 복잡하게 움직이는 활동이에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서 하루 30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은 인지 기능이 5년 더 젊게 유지됐습니다. 74세 김태영님은 혼자 사시면서 말수가 줄었는데 매일 경로당 가시면서 3개월 만에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겁니다. 화나거나 속상할 때 그냥 참고 넘기시나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높으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해마가 14% 작았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일기를 쓰세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아침 루틴을 바꾸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여세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뇌의 식욕차 상액이라는 부분이 자극받아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침 햇빛이 밤잠을 결정하는 거죠. 창문을 열었으면 그 자리에서 팔을 쭉 뻗어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세요.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5초, 내쉬면서 5초, 이걸 3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 세 가지 동작, 커튼 열기, 기지개 켜기, 물 마시기 다 합쳐서 3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침은 8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이렇게 정해놓고 가급적 같은 시간에 드세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뇌가 준비를 하거든요. 소화효소도 미리 분비하고 혈당 조절 호르몬도 대기 상태로 만들어 놓죠. 그런데 오늘은 아침을 안 먹고 내일은 점심을 늦게 먹고 이러면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뇌세포가 손상돼요.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바쁘셔서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아침과 저녁 시간만이라도 고정해 보세요. 세 번째는 식사 내용을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맵기 무지개 색깔을 담으세요. 빨강은 토마토나 파프리카, 노랑은 달걀이나 단호박, 초록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보라는 가지나 양배추, 하양은 두부나 버섯, 이렇게요. 왜 색깔이 중요할까요? 각 색깔마다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달라요. 빨강에는 라이코펜, 노랑에는 베타카로틴, 초록에는 클로로필, 보라에는 안토시아닌이 있죠.
이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최경숙님은 평생 된장찌개에 흰 쌀밥만 드셨어요. 반찬도 김치, 멸치볶음 정도였죠. 제가 최경숙님께 몇 끼 색깔 3가지씩만 넣어보시라고 했어요. 아침엔 계란 노른자, 시금치, 김, 점심엔 당근, 두부, 파프리카, 저녁엔 가지, 양배추, 새우 이런 식으로요. 2개월 후 최경숙님은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트 가셔서 장 보실 때 색깔별로 하나씩만 담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손가락 운동입니다. 우리 뇌의 운동 영역 중에서 손가락을 담당하는 부분이 가장 넓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많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하나씩 접었다 펴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10번, 왼손으로 10번, 양손 동시에 10번 이렇게 하면 3분이면 됩니다.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버스 기다리시면서 하셔도 돼요. 조금 더 재미있게 하고 싶으시면 손가락으로 구구단을 세어보세요. 엄지 접으면서 2가 4, 검지 접으면서 2, 3이 6 이런 식으로요. 일본 도호쿠 대학교 연구팀이 70대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하루 10분씩 손가락 운동을 한 그룹은 6개월 후 기억력이 평균 12% 향상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이 이상적이지만 10분씩 3번 나눠 걸어도 효과는 똑같아요. 아침에 집 근처 한 바퀴, 점심 먹고 동네 한 바퀴, 저녁 먹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이렇게요.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팔을 흔들면 어깨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세요. 저 나무에 새 둥지가 있네. 저 집 대문 색깔이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노력하시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TV 보시면서 30분만 제자리 걸음 하셔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여섯 번째는 매일 새로운 걸 하나씩 시도하는 겁니다. 평소에 안 가던 마트에 가본다거나 늘 먹던 반찬 대신 다른 반찬을 해본다거나 안 보던 TV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를 자극해요.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신경세포를 만들거든요. 제가 만난 77세 윤기철님은 평생 같은 식당, 같은 메뉴, 같은 산책로만 이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뇌가 자극을 못 받는 거죠. 제가 윤기철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만 새로운 장소에 가보시라고 했어요. 첫 주엔 새로 생긴 빵집, 둘째 주엔 옆 동네 공원, 셋째 주엔 시장, 이런 식으로요. 한 달 후 윤기철님은 세상이 더 넓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잠자리 습관입니다. 밤 9시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만드세요. 거실 큰 등은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TV는 십시 전에 끄세요. TV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세요.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아들이 전화해줘서 감사했다. 맛있는 저녁을 먹어서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낮고 우울증이 없으면 치매 위험도 낮아집니다. 여덟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이 적당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뇌로 영양분과 산소가 잘 전달됩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죠. 제가 만난 73세 장미라님은 하루 물을 3잔도 안 드셨어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니까 변비도 생기고 머리도 자주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셨어요. 제가 장미라님께 시간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드렸어요. 아침 8시에 한 잔, 10시에 한 잔, 12시에 한 잔 이렇게요. 한 달 후 장미라님은 변비가 사라지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명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눈을 감고 숨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걸 5분만 하셔도 뇌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매일 명상을 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해마 크기가 평균 5% 증가했어요. 명상이 어색하시면 기도나 염불을 하셔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0번째는 웃음입니다.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이 나와요. 이 엔도르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친구와 통화하거나 예전 사진을 보면서 웃어도 좋아요. 이렇게 10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3가지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된 습관들, 아침에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기, 흰 쌀밥만 먹기, 설탕 많이 먹기, 잠 부족, 운동 안 하기, 혼자만 있기, 스트레스 쌓아두기, 이런 것들이 치매를 부른다고 했죠. 반대로 올바른 습관은 아침에 햇빛 쬐기, 규칙적인 식사, 색깔 있는 음식 먹기, 충분한 수면, 매일 걷기, 사람 만나기, 스트레스 풀기였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여러분은 자녀 이름을 헷갈릴 수 있어요. 15년 후엔 집으로 가는 길을 잃을 수 있고요. 20년 후엔 거울 속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같은 질문에 답해줘야 하고 여러분을 24시간 돌봐야 해요.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가족 얼굴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제가 28년 동안 수없이 목격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10년 후에도 여러분은 손주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15년 후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실 수 있고요. 20년 후에도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82세 한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신문을 읽고 손주들 숙제를 봐주시고 요리까지 하십니다. 그분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평생 실천하셨을 뿐이죠.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뭘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침 루틴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여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팔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세요. 그리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이 3가지 동작 딱 3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3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에 최고인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요리법도 간단한 것들이에요. 특히 치매 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음식들만 엄선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명민하게 살기로 선택한다. 나는 오늘부터 내 뇌를 돌보기로 결정한다. 이 한 줄의 약속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억하세요. 치매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을 지킵니다. 3분이면 충분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댓글로 1번을 눌러주세요. 오늘부터 뇌 건강 지키기를 실천하시겠다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